우선 제가 퓨전 360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퓨전 360이 정말 다양한 파일 포맷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파일 포맷 중에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을 때 주로 쓰는 게 또 스텝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텝 파일 불러와서 제가 수정하는 것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가져올 게 뭐냐면 제 데이터 하나 가져올게요. 이 퓨전에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 열 때는 이 위에 보면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일 부분에서 오픈이라는 거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오픈 from my 컴퓨터라는 부분이 있죠. 본인의 컴퓨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제가 파일을 하나 선택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액세스는 나중에 드릴 텐데 이 스텝 파일은 제가 물어보고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제가 이 스텝 파일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잠깐만요. 네. 이 스텝 파일을 가져올 건데 여기 보면 All Supported File이라는 부분이 있죠. 얘를 선택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파일 포맷들을 들고 있을 수 있냐면 일단 오토캐드. 네. 저희 퓨전 360 파일은 F3D 파일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셈블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을 했다. 그러면 F3Z라고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카티아 파일 V5 버전까지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DXF 파일, FBX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랑 같이 호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VR이라든지 AR을 할 때 퓨전 360에서 만들고 FBX 파일을 익스포트를 하시면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올려놓고 그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퓨전에서 렌더링을 한 그 비주얼까지 같이 FBX 파일에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 분야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IGS 파일, 아까 전에 저희가 면으로 된 데이터를 가져왔었죠. 그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NX 파일, NXUG 쪽이죠. 그다음에 OBJ 파일도 하나의 또 메쉬 데이터예요. 그리고 파라솔리드랑 요것도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많이 썼는데 요새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이 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퓨전 360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노 파일. 라이노는 나중에 이 아까 이야기했던 폼 기능에서 면을 라이노로 만들었던 폼을 퓨전에다 가져와서 추가로 수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SAT 파일,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파일이 퓨전 360에서 잘 열려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만약에 어셈블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도 여기 보면 SLD, ASM 뭐 이런 식으로 이 어셈블리 파일을 따로 만들거든요. 그 데이터를 열고 파트들을 같이 불러오면 파트들이 위치가 기존의 솔리드웍스에서 위치 잡아놨던 그 상태로 바로 열어져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스텝 파일, 방금 불러 스텝 파일, 그리고 STL 파일, 그리고 스케치업 파일. 그러니까 스케치업 쓰시는 분들이 3D 프린터를 한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스케치업에서 열었던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솔리드 엣지 파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아는 테드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변환 없이 그냥 바로 불러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퓨전 360에서는 얘를 이제 애니캐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캐드도 파일 포맷 변경 없이 다 불러올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이 내가 그냥 퓨전 360 로컬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이 있고 제가 솔리드웍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죠.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한번 올라가서 클라우드에 있는 솔버 가지고 데이터를 아예 변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파일 포맷이 있고 컴퓨터가 끊어져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 스텝은 뭐 이렇게 오프라인 버전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스텝 파일을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클릭하면 이 화면에 이렇게 불러오게 돼요. 이 퓨전 360 파일 포맷이 아니면 불러오게 됐을 때 처음에 히스토리가 없어요. 네. 히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이제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히스토리가 없을 때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고요. 히스토리가 켜져 있을 때 그 기능들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끄고 퓨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히스토리가 없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 보여드리면 히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크레이트 누르시고 밑에 Find Feature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기존의 다른 모델링 툴에서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Find Features라는 게 뭐냐면 퓨전 360에 있는 기능들이랑 이 모델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능을 매칭을 시켜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얘 바디를 이 퓨전에 있는 기능들로 매칭을 시키고 싶다라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면 제가 이제 수정을 할 때 그 기능들을 삭제를 하면 그 면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전체 기능을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브라우저 쪽에 얘가 이제 퓨전 360에 계산을 해서 옆에 이렇게 데이터 라인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필렛 부분 중에서 필렛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필렛은 내가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얘만 삭제하면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삭제하고 다른 필렛을 내가 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는 이제 다이렉트 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수정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보통 3D 프린팅을 할 때 파트를 가져왔을 때 요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쓸데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프린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그랬을 때 보면 이런 글자 같은 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글자 삭제할 때 약간 이제 멘붕이 오는데 어떻게 삭제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이 퓨전 360의 셀렉트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셀렉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업 속도가 이제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이제 셀렉트 필터 쪽에 들어가시면 이 전체를 셀렉트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면을 앞으로 두고 얘를 셀렉트 했을 때 이 포인트라든지 점이 다 셀렉트가 되니까 좀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 셀렉트에서 이 면에 대한 이제 다이렉트 모델링을 할 때는 면을 삭제를 해서 이제 이 면들을 이제 지우고 삭제하고 이런 기능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셀렉트 필터를 셀렉트 오를 끈 다음에 바디 페이스만 선택을 해서 제가 이 페이스들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는 거죠. 아까 했던 기능들이랑 비슷한데 제가 이 바디들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제가 추가로 바디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바디 여기 안에 있는 바디들이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텐데 여기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선택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셀렉트를 할 때 여기 보면 이 셀렉트 스로우라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죠. 이 체크가 돼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삭제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이 글자 있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할 거예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그러면 내가 면을 필요 없는 면은 컨트롤 누르고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죠. 그럼 난 이 글자를 삭제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뒤에 돌아가서 글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할 거다. 이 면을 지운다라는 거는 같이 연관되어 있는 면이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바로 날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프린팅 할 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 데이터도 선택을 하면 되는데 퓨전 360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 하는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 하는 거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다 들어가 있는 면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할 때는 얘가 걸리는 면은 다 선택을 해줘요. 그럼 걸리는 면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면 나머지 면, 내가 지워야 되는 면만 이런 식으로 마저 삭제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날릴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다이렉트 모델링이 안 된다 그러면 얘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삭제를 하다가 그냥 아예 이제 빵꾸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한번 껐다가 켜볼게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을게요. 네. 지우고 나서 재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한번 지워버리면 그 모델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살리겠다. 라고 하면 히스토리를 킨 상태에서 삭제를 하면 이 삭제한 면들이 히스토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삭제한 게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히스토리를 이 서프레스라든지 내가 그 히스토리를 삭제하면 그 면이 다시 살아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스토리를 키고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히스토리를 켰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밑에 있는 면들의 필렛을 지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 생기죠. 나중에 얘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얘를 딜리트 해주면 다시 생겨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만약에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프린팅 할 때는 우리가 이 스레드의 공차를 주기 위해서 이 스레드의 공차에 어느 정도 이제 범위를 넣어줘요. 이 표현 360 크레이트 부분에 보면 이 스레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레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표현 360 이런 스레드도 이런 면을 선택을 해서 지우면 또 삭제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제가 없앴어요. 네, 없애고 표현 360에서 제가 스레드를 하나 넣어볼게요. 네, 표현 360에서 스레드 선택하고 스레드는 어떤 이제 원기둥이 있으면 스레드가 들어가요.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스레드는 보면 그냥 비주얼로만 스레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퓨전에서 이 퓨전이 이제 프린팅에 적합한 이유가 여기 보면 이 모델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주면 실제 모델로 적용이 돼요. 모델이 적용이 되는데 프린팅에서 필요한 공차가 들어가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0.2mm 정도 실제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프린팅을 했을 때 얘에 딱 맞는 이제 공차로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을 프린팅을 할 때 이 스레드를 사용하면 내가 굳이 공차를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만 적용만 시키더라도 스레드가 알아서 잘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넣을 때는 꼭 이제 프린팅을 할 용도로 넣지 보통 이 가공할 때는 도면상에다가 이, 이, 이 스레드 탭을 그냥 넣거든요. 그러면 그 공구 가지고 깎기 때문에 굳이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기둥으로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삽입까지.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V6라는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저장했던 거 다 나오죠. 네. 이 저장 시간이라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네. 저장 시간. 언제 저장했는지 날짜. 그리고 중간마다 제가 저장했을 때 어떤 작업까지 했는지를 잘 기록을 다 해놨어요. 시간 잘 보이시나요? 시간? 네. 시간 잘 보이세요? 네. 새벽까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 관리자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너 어제 놀았지? 막 이게 바로 체크가 되니까 뭐 좀 싫어하긴 하는데 이 히스토리 체크하는 거에서는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히스토리를 제가 불러서 어셈블리 3를 제가 불러왔어요. 아까 우리가 로봇 그리퍼에다가 어떤 부품을 이렇게 짚는 거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퍼를 실제로 아까 방금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얘 부품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얘를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걸 불러왔으니까 세이브 해주라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이 퓨전 360이 엔지니어 툴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제 형상이 실제로 내가 여기 모터가 돌아갈 때 이 앞에가 모터가 돌아가면 얘가 앞으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앞으로 밀리면서 이 손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뒤로 당기면 이렇게 오므리면서 얘가 이제 잡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밀었을 때 다 펴지고 얼마만큼 줄었을 때 얘가 이제 닫히는지가 이 수치적으로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얘 값을 리미트로 나중에 내가 맥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컴퓨터로 코딩을 할 때도 그 맥스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퓨전 360에서 돼요.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 세팅을 해놨고 이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파트랑 이 어셈블리 바디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요. 근데 퓨전 360은 이 디자인 안에다가 바디랑 컴포넌트로 그렇게 디자인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걔를 이제 컴포넌트로 바꾸는 순간 걔가 이제 부품이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파트 안에 보면 여기 바디에 이런 식으로 실린더 모양으로 바디가 돼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바디예요. 근데 이제 컴포넌트로 바뀌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박스 형태로 바뀌면 얘네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부품들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냥 일반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진, 내 전체 디자인에 대한 오리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무브 버튼을 이용해서 옮겼어야 돼요. 근데 이제 컴포넌트 안에는 컴포넌트 딱 열어보시면 오리진을 딱 독립적으로 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리진이 내가 이제 내 디자인 전체에 대한 오리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내가 이 바디가 어디로 옮겨가든지 위치를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옮기고 싶을 때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셔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랑 컴포넌트의 차이점은 제가 자세하게 유튜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바디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한번 시켜야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 보면 모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얘를 숨길게요. 메인 바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메인 바디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면 히스토리에서 메인 바디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히스토리를 관리하는데 컴포넌트로 관리하는 이유가 이 히스토리가 엄청 많아졌을 때 내가 그 컴포넌트를 누르면 그 히스토리만 딱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는데 효율을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바디들을 메인 바디들은 얘 전체 바디들이 다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랬을 때 저희가 쓰는 게 뭐냐면 어셈블에서 리지드 그룹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리지드 그룹은 약간 조인트로 따지면 픽스드 조인트 같은 경우에 건데 다 같이 이제 뭉쳐가지고 얘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너무 좋아.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기분으로. 그러면 이 메인 바디를 오픈을 해서 나머지 부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 바디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인트를 만들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바디들이 디자인에서 보면 디자인도 허공에 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디를 그라운드, 우리가 디자인에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그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바디의 링크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바디 하나를 이 그라운드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 이제부터는 이 전체가 다 리지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얘는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다른 부품들을 이제 또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얘 바디. 그리고 바디를 찾아서 이제 넘어가실 때 또 좋은 이제 이 퓨전 360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잘 사용하시면 모델링 속도가 빨라져요. 오른쪽 딱 클릭하면 여기 보면 Find 브라우저라는 부분이 있죠. 네. Found 브라우저를 딱 클릭하면 그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액티브를 시켜줘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얘를 연결해서 얘네들은 이미 리지드로 그룹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얘는 따로 이제 얘가 구속 조건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조금 옮겼으면 위에 리버트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 제자리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잠깐 꺼주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고정해야 되는 부품이 뭐냐면 이 왼쪽 그리퍼랑 오른쪽 그리퍼를 고정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컴포넌트를 추가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로 컴포넌트를 두 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퍼. 그리고 같은 기능을 쓸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바로 앞에 썼던 기능을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 거랑 왼쪽 그리퍼를 만들어줬어요.
이 부품에 대한 주머니를 제가 만들었으면 그 부품들을 그 주머니로 넣으시면 돼요. 넣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디를 네, 오른쪽 부분으로 제가 넣어줄게요. 네, 오른쪽 부분으로 넣는 거예요. 넣을 때 얘를 활성화 시켜주면 들어간 바디는 제가 확인이 되니까 넣는 게 더 잘 확인이 되겠죠.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바디들을 넣어줍니다. 바디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연결되는 바디들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 링크들도 같이 넣어줘야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부품이 하나 빠져 있죠? 얘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오른쪽 거, 얘 하나 지금 빠져 있네요. 얘도 제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선택하면 이 왼쪽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이 나머지 부품들은 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겠죠? 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왼쪽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손이랑 오른쪽 손이랑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으면 이 퓨전 360이 조인트 될 때 이미 위치들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어셈블리에 보면 에지빌트 조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하며 바로바로 조인트를 다 할 수 있어요. 링크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원기둥에다가 원기둥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럴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레볼루트 조인트라는 걸 사용을 해요. 레볼루트 조인트는 X, Y, Z 축으로 움직이는 건 다 묶어놨고 그 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만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얘 컴포넌트랑 얘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와 얘를 얘 기준으로 움직여라.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랑 얘랑 얘를 기준으로 움직여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나머지 옆에 있는 왼쪽 것도 연결을 이제 마저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완성이 된 게 어떤 거냐면 네, 여기 제가 assemble final이라고 해놓은 거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 하는 것도 제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디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모터가 돌 때 얘 그리퍼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상태에서 또 어떤 게 또 추가로 들어가 있냐면 이 퓨전 360이 컨택이라는 기능을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컨택셋이 잠깐 제가 하이드를 시켜 놓으면 얘가 앞으로 가다가 얘가 앞으로 가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부품이 뚫고 지나가죠. 뚫고 지나가죠. 근데 퓨전 360에 있는 컨택을 이용해서 얘한테 컨택을 이제 주게 되면 컨택을 주게 되면 얘랑 얘 부위를 컨택을 주겠다. 그러고 하면 더 이상 얘가 가다가 안 뚫고 지나가요. 이 컨택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똑같아요. 삼각형 메시인데 삼각형이랑 삼각형이 가까워질 때 그 두 개의 중심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근데 톨러런스라는 걸 표현 360에서 넣어놔서 얘가 가까워질 때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지면 더 이상은 이제 못 지나가게 아예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 컨택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출력을 해서 출력물을 실제로 다 조립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컨택이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글리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 상태에 있는 거를 네, 이 다른 디자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 어셈블리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이 다이손이라는 부품을 가져와서 그리퍼가 정확하게 그립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하는 게 잠깐 세이브 에지 한번 하고요.
다른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 보면 insert into current design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놨던 이 클라우드 상에 있던 부품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자인 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디자인을 가지고 왔고 제가 이 디자인을 옮겨서 위치를 그리퍼 있는 쪽으로 옮겨 볼게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되겠죠. 높이도 그리퍼가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퍼가 잡고 있는 형상이 로 나오겠죠. 근데 이 그리퍼가 할 역할은 얘 부품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불리한 영상이 시작이 돼요. 뭐 참 거짓인데 이 캐드에서는 내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커트로 해서 잘라낼 건지 아니면 그 두 개를 그냥 결합을 시킬 건지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게 잠깐 이 디자인을 끈 다음에 이 그리퍼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갖고 온 디자인에 맞게 변경을 하는 거겠죠? 그럼 굳이 지금 이렇게 원기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이렉트 모델링 했던 것처럼 이 면을 넓게 그냥 펴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디자인을 같이 들고 와서 얘로 이제 잘라주면 얘가 그리퍼가 정확하게 그 표면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modify라는 네, 이 컴바인이라는 데 들어가면 컴바인이 얘 바디를 타겟으로 해서 얘로 자르겠다라고 하는데 얘를 컷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네, 컷으로 자르면 네, 잠깐 제가 숨겨 볼게요. 얘 디자인이 이 라인 따라서 그대로 잘린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가 브라우저에서 찾아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퓨전 360이 이 모델을 삭제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딜리트가 있고 리무브가 있어요. 근데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부분이라 연관이 없어서 아예 지우고 싶을 때 쓰는 거고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잠깐 숨겼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리무브로 얘를 파트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히스토리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아까 딜리트를 하게 되면 앞에 있던 불리한 현상이랑 같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딜리트 했는데 앞에 게 에러가 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리무브를 이용해서 바디를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됐으면 나머지 한쪽 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컴바인해서 얘로 잘라주는 거예요. 잘랐다. 그러고 나서 얘는 브라우저에 찾아서 얘를 리무브로. 네. 그럼 얘는 지금 바디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있을 때 로봇팔이 손으로 이제 꺼내서 가져가다가 네. 처음에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부품이 있는 데까지 가겠죠. 네. 도달했으면 이 뒤에 있는 스텝 모터가 돌면서 얘를 뒤로 밀면 얘를 잡고 다시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동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컨택 이야기 드렸잖아요. 컨택을 이용해서 얘를 자, 컨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컨택셋을 잡아주는 거예요. 컨택. 얘랑 얘가 이제 컨택이 되게 한다. 라고 하면 얘 포지션에서 얘가 이제 끝까지 밀었을 때 얘가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잡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네, 여기 딱 잡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에 나중에 여기에 자세히 안 보일 텐데 여기 숫자가 나타나요. 몇 미리만큼 움직였다고. 네. 그럼 숫자를 딱 기억을 해놨다가 이 스텝모터가 굳이 그렇게 길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텝모터가 몇 바퀴 도는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컴퓨터상에다가 수치로 그대로 입력해주면 내가 뭔가 물체를 잡을 때 스텝모터가 몇 바퀴 돌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스라고 하는 이 컴퓨터 로봇들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URDF라는 파일 확장자가 있는데 퓨전 360이랑 또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거기다 보내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바로 로봇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또 재밌는 기능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출력할 부분은 얘 두 파트죠. 근데 이 전체 디자인을 내가 그냥 다 들고 다닌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무겁고. 이미 이렇게 불리한 연산해서 이제 모델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얘 파트들을 따로 떼서 보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랬을 때 쓰는 기능이 뭐냐면, 이 크레이트에 보면 여기에 드라이브라는 기능이에요. 네, 이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기존에는 상당히 이제 비싼 툴에만 존재했는데, 이 퓨전 360이 그 기능을 이제 만들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 크레이트에서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면 내가 바깥으로 다른 이제 디자인으로 보내고 싶은 부품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린팅을 할 부품이니까 얘 부품이랑 얘 부품을 프린팅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얘 바디 자체를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뉴 디자인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죠. 크리에이트 뉴 디자인에서 OK를 클릭을 해서 하나 만들게 되면 얘 부분만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얘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바디를 열어보면 이 앞에 있는 디자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저장을 한번 해놓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불리한 연산을 내가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했다, 좀 더 깎아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 공차를 못 줬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제가 아까 공차 주는 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프레스 프리라는 기능으로 내 면에다가 공차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얘만큼 잡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게 천이나 약간 스펀지를 덧대준다라고 하면 이 면을 뒤로 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면을 뒤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 민만큼 내가 스펀지를 넣어서 뭔가 채울 수가 있겠죠. 보강제를. 마이너스 3만큼 밀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세이브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부품을 수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3D 프린터 출력할 때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수정된 데이터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 했던 이 파일을 오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 드라이브에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돼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바로 여기다 적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이 상태에서 네, 공차했고, 아까 필렛은 잠깐 알려드렸으니까 필렛은 잠깐 간단하게 해보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필렛, 만약에 모서리가 좀 수정이 된다, 필렛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물을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 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슬롯에다가 이 인서트라는 거를 꽂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출력물에다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히트 인서트라는 거를 이 천물점에서 구매해서 꽂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얘 직경을 이렇게 잡아보면 얘가 지금 8파이 정도 되는 거예요. 8파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 퓨전 360에서 부품을 라이브러리로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을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설트에 들어가시면 이 MC 마스터 카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품을 보통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품들을 여기 라이브러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안에서 뭐 드럼통 이런 것도 다 찾으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 사용할 거는 히트셋 인설트라는 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터 단위로 하니까 미터 단위로 바꾸고, 우리가 히터 인설트에 들어가는 직경 자체를 찾을 때 M6 정도짜리를 가져오면, 이 아까 전에 우리가 8mm였잖아요, 직경이. 그래서 지금 7.6mm짜리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부품을 선택을 하고, 이 여기 들어오셨을 때 여기 프로덕트 디테일에 보면 여기 CAD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CAD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데이터 자체를 이 퓨전 360으로 CAD 데이터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9mm짜리니까 아까 직경을 좀 변경을 해서 제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스텝에서 얘를 불러오면 이 부품을 퓨전 360에다가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불러왔으면 이 부품을 제가 바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얘 직경 자체가 9mm짜리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출력을 할 때 9mm 이상이나 9mm 조금 적게 만들어줘야 인설트가 꼽힐 거예요. 인설트는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얘를 이제 자연스럽게 넣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프레스 풀을 이용해서 얘를 직경을 늘려주면 되겠죠. 아까 마이너스 0.5mm 정도 늘려주면 9mm가 될 거예요. 파이. 네, 9mm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위치를 가져올게요. 위치는 무브 버튼에서 보면 이 컴포넌트를 포인트로 옮기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원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원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원점으로 옮기겠다. 이 컴포넌트를 얘를 얘로 이런 식으로 꽂아서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보통 그냥 내가 나사선을 여기 제품에다 내서 이제 하는 것보다 이런 인설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게 제품의 강도나 이 연결되는 부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네,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인설트 색깔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약간 구릿빛을 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우리가 만약에 마크포지드 장비로 내가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검은색깔 필라멘트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한 게 뭐냐면 이제 파이프 기능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그리퍼를 잡을 때 유압으로 얘를 이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들어가는 라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 파이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라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전기선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센서를 달기 위한 전기선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라인을 넣을 때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가 데이터 자체를 나눠줄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두 개로 이제 나눠줘요. 바디 자체를. 그다음에 나눈 다음에 얘 라인을 그대로 딸 수가 있거든요. 스케치에서. 네, 스케치를 딴 다음에 파이프 기능 자체는 이 선만 있으면 이 파이프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선만 있다라는 게 이 크레이트에서 이 파이프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이런 선 라인만 있으면 내가 파이프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바로 파이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직경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이 있으면 선에 해당하는 이 직교가 되는 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걸 따라서 수입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파이프로 그 기능이 이제 대체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원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파트를 출력할 때는 이 원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서포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이 파트가 이제 서포트가 안 생기게 이 제가 이제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쌓일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적용을 시켜서 네, 요 부분이에요. 이거를 수입으로 빼서 얘를 실제로 파트 출력물을 보면 네, 출력을 할 때 서포트가 안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파트 출력문 안에 뭔가 이렇게 이제 유로 같은 게 있을 때 아까 지수 엔지니어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그냥 동그라미면 안에 무조건 서포트가 생겨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오뱅에 따라 좀 다른데 이 생기는 각도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 스케치를 그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서포트가 안 생기는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할 때 또 중요하게 쓰이는 게 뭐냐면 요 기능이에요. 내가 어떤 형상을 라인을 하나 그려놨다라고 하면 이 라인을 따라서 직교가 되는 면을 만드는 게 이 컨스트럭트에 보면
이 Plan Along Path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면을 따라서 직교가 되는 면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면에다가 스케치만 그리고 이 패스 라인을 따라서 선택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수입으로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력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제가 공유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잠깐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쪽에서 제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네, 여기에 Share Public Link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Share Public Link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출력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내가 출력을 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이 파트를 출력을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파일로 보면 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알 수도 있지만 모를 경우가 더 많죠. 아니면 사진으로 여러 부분을 찍어가지고 보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퓨전에서 이 쉐어 퍼블릭 링크를 만든 다음에 이 링크 자체를 그 사람한테 보내면 그 사람은 본인 핸드폰에 있는 뭐 아이폰이면 사파리, 우리가 뭐 크롬,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면 크롬에서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크롬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크롬에서 얘를 열면 보통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는 3D PDF로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링크만 만들어서 보내면 3D 뷰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치수로 잘 마무리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런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측정을 해서 얘 파이가 지금 직경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측정해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 선 라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얼마인지 얘에서부터 얘 높이는 제대로 지금 공차가 적용이 됐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유로를 만들었으니까 유로에 대한 단면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 분석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을 해서 보면 이 유로가 잘 만들어졌는지가 확인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를 넣고 싶다. 뭐 R 값을 뭐 수정해주세요. 라고 입력한 다음에 이 스냅샷을 저장해서 그냥 바로 카톡으로 링크 왔었으니까 카톡으로 그냥 보내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퓨전 360에서 내가 이 적층 이제 툴패스라든지 절삭 가공에 대한 툴패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게 되면 이 옆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는데 이 캠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면 이 툴패스가 어떻게 적층되는지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툴패스 선택을 했던 걸 볼게요. 원래 플레이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잠깐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매니팩처로 들어가면 이 퓨전 360이 아까 가공 방법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고 이 모델 상태에서 제가 이 툴패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할 건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적층이 되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고 이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될 때가 많거든요. 자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서포터를 세워줘요. 보통 이거는 이제 레진이라든지 금속 프린팅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서포터를 자동으로 세워주고 거기에 대한 툴패스를 퓨전 360이 만들어서 그걸 바로 이용해서 저런 프린터에다가 걸고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퓨전 360에 대한 설명을 끝낼 거고요. 마지막으로 PPT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파트를 쪼개서 출력하다 보면 이 파트끼리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저희 오토데스크에 보면 넷팹이라는 툴이 있는데 그 넷팹 안에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를 그루브 조인트를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파트를 나눠서 뭔가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넷팹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팹이 이 메쉬도 수정해 주지만 라틱스 구조라든지 이런 걸 넣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션이에요. 제너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우선 이지수 엔지니어님이 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마크 포지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은 저희 퓨전 360을 이용해서 제너티브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그 사례들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